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물건 중 법정 지상권과 관련한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필자는 제9회차에서 제16회차에 걸쳐 법정 지상권에 대하여 방송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해당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에는 법정 지상권의 성립 유무를 알 수 없는 물건, 즉 토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과 기존의 농지 전용 허가와 산지 전용 허가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까지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유치권 책자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여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지방법원 2018 타경 9165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최초 법사 가격의 100%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건물은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물건 위에는 이와 같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지분이 경매에 나왔는데 지분은 도로에 대한 지분이므로 낙찰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이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과 산지 전용 허가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물건 내역을 보니까 전입자가 있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인 2014년 2월 27일 농협자산관리의 근저당권 이후이고, 이 물건은 토지에 대한 경매이므로 임차인들은 경락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물건의 지상에 있는 경매에 나오지 않은 건물 현황입니다. 이제 필자의 제9회차에서 16회차 방송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법정 지상권을 분석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 건축이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본 필지에 대한 이성지도 확인 결과 2014년도에는 이 지역이 촬영이 되지 않았고 2015년도에 촬영된 이성지도가 있습니다. 이 이성지도가 촬영된 일시가 없으므로 촬영 일시는 알 수가 없으나 이 이성지도가 2015년도에 촬영되었으므로 2015년, 즉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촬영이 되었고, 이때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필자가 법정지상권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니까 2015년 이성사진에는 건물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2014년 2월 27일 농협자산관리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 즉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 청구 및 건물 철거 소송을 하고, 물론 이때 100% 승소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 지료를 이유로 건물에 대하여만 강제 경매를 신청한 후 여러 차례 유찰 후 낙찰을 받으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보면은 하성시청에 문의한 내용이 있는데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지목이 임야인 이 토지는 대지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또한 산지 전용 허가가 실효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데, 이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이나 답 임야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전이나 답 임야를 대지로 지목을 전환하여야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전답 임야를 대지로 전환할 수가 있었는데 지목만 변경하고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이렇게 전이나 답 임야인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물론 이때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는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 허가를 들어가여 건축을 한 다음 준공을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건물 등기를 하면은
그때 비로소 전답 임야인 토지가 대지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농지 전용허가나 산지 전용허가가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가 해야 하는 단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농지 전용허가와 산지 전용허가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매 물건의 지상물, 즉 건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이때는 농지 전용허가나 산지 전용허가가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가 해야 하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즉 농지나 산지 전용 취소 후 원상복구를 한 다음 낙찰자 앞으로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 물건의 지상물, 즉 건축 중인 주택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 농지 전용허가와 산지 전용허가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농지 전용허가를 살펴보면 산지 전용과는 달리 원상복구가 없이 바로 낙찰자에게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일선시군에서는 농지 전용 취소 및 원상복구를 한 다음 낙찰자 앞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가에서 발간한 농지민원 사례집을 보면은 허가권자, 즉 시장군수는 당초 허가받은 사항이 취소되어 농지로 후 원상복구에 가담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후 원상복구 없이 농지 전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 중인 농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산지 전용허가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산지 전용허가는 기존의 산지 전용허가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든지 아니면 산지 전용허가를 취소한 후 원상복구 다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매 물건같이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농지 전용 허가같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산지 전용 허가를 해주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산지 전용 허가보다는 농지 전용 허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을 낙찰받으실 분들은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하며 산림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며 불합리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와 같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원상복구라는 말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언덕처럼 생긴 곳을 평지로 만들었다면 다시 언덕처럼 원상복구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언덕을 평지로 만들었다면 그 평지에 나무를 심어 원상복구하는 것이고, 나무 종류나 식재, 거리 등은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물건 중 토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과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의 양도 양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